뉴스탑10이 뽑은 6위입니다. 제2의 IMF, 이 발언의 진실 내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2차 보복 이후 가장 많이 오르내렸던 보도 바로 이 한국 경제의 가장 뼈아픈 기억이었던 IMF, 바로 이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었습니다. 애초에는 이 호사카 유지 교수가 발언의 당사자였었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현재 한국에 대한 시각 자체가 45년 이전의 시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 IMF를 맞았을 때처럼 금융적으로도 약한 나라다. 이러한 시각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 보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화면을 보실게요. 하정도 국장. 일단 제2의 IMF다. 아베의 꿈이다. 라는 건데 이 데일리 신초의 보도, 일단 가짜 뉴스였다는 게 호사카 유지 교수가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사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의 우익들이 한국에서 만약에 일본의 자금을 빼내면 한국이 제2의 IMF 사태까지도 올 수가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호사카 유지 교수의 의견인 것처럼 맞아요. 그게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일본의 우익들이 설령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쉽지 않은 게, 왜냐하면 IMF가 1997년에 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우리가 외환 보유가 39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4천억 달러 아닙니까? 100배 넘게 갖고 있는 데다가 일본이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한 52조 정도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뭐 한꺼번에 움직이기도 어렵지만은 설령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제2의 IMF 수준으로 우리한테 타격을 준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맞지 않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발언을 두고 청와대부터 정치권까지 참 말들이 많아서요. 제가 방송 전에 직접 호사카 유지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정대 국장의 말씀처럼 본인이 말한 게 아니라 일본 극우 세력의 말을, 그러니까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는 극우 세력의 말을 인용한 거고, 그 말도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전제 자체가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한국은행의 그 신용 등급이 낮아서 그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신용장에 일본 은행이 보증서를 써주고 있다. 이게 팩트가 아닌 거예요. 현재는 그렇게 보증서를 그 일본 은행이 써준다는 퍼센테이지가 1%밖에 안 돼요. 1% 이하예요.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우리에게 보증서를 써주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됐으니까 제2의 IMF 발언이 아무리 우익에서 주장해도 그것조차 말도 안 된다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 4,031억 달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제2의 IMF까지 온다라는 것은 너무 과도한 어떤 걱정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한국에 투자한 일본 자금의 규모가 뭐 50조 원 안팎 정도니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지금 한일 간의 어떤 그 경제적인 전면전 이런 분위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그 주가가 지금 폭락을 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율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급등을 하게 되면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 그 투자자들한테는 손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또 투자금을 회수하고 빼가게 된다면 이 4천억 달러 남아있다라는 이 외환 보유고도 어떻게 보면 그 아주 안심할 만한 그런 규모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는 계속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2의 IMF 발언은 극우 세력이 한 거고, 그것도 심지어 전제가 틀렸다는 게 호사카 유지교의 설명인데, 강설 부대변인, 그럼에도 우리가 여러 전망, 아무리 부정적인 전망이 해도 우리가 그거 듣고 만에 하나 있을 대비는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현실적인 분석,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갈 길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금융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해도 사실 우리 서민 경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반적으로 신용 등급이 낮은 우리 서민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고 저축은행, 제2, 제3 금융권에서 돈을 많이 빌리는데 그 저축은행의 탑3, 탑5가 다 일본계 회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들이 여기서 뭔가 출렁거리는
움직임을 보일 때 그렇다면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될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결국 큰 답은 자강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자강에서 금융계 내에서 그럼 자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저축은행에서 빌렸던 돈 등등을 우리 P2P로 옮기는 걸 분명히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일단 P2P로 옮기려면 은행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예. 그런 거를 당정청 차원에서 분명히 이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그 일본에서 이제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들이 뭐 한국이나 제3 국가로 이제 옮긴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실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옮긴다면 우리가 뭐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또 고민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법률적인 지원 등등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해줄 수 있다. 그런 고민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자,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일본은 한국을 백색 구화에서 제외하는 공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추가 규제도 규제 품목도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카드를 아직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분명한데요. 호사카 유지 교수의 마지막 말로 이번 주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물론 일본은 한국을 굴복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현재 일본에서는 보복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보복이라고 하면 할수록 일본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니까 그 다음에 뭔가 한다 하더라도요. 보복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서의 보복을 할 거예요.